여러분 안녕하세요, 낌비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발 리뷰하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뚜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신발 리뷰를 거의 한 적이 없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지금까지 신어왔던 모든 카보나를 총망라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그 영상을 좀 많이들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웃긴 게 그게 초반에는 막 조회수가 잘 안 나오다가 오히려 며칠이 더 지나고 나니까 한두 분씩 어떻게 좀 찾아보시게 됐는지 아니면은 알고리즘을 탄 건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역시 러너들은 장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신발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근데 저는 신발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신발을 볼 때 그렇게 막 구조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신었을 때 착용감은 어땠는지, 착화감은 어떤지, 어떤 페이스로 달릴 때 편안한지, 어떤 러닝을 할 때 더 적합한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실생활에 근접하게 제가 느꼈던 점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이 신발은요, 엑스텝 2000km 5.0 프로라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놀랍게도 중국 러닝화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요즘 러너분들이 중국 러닝화를 되게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중국 러닝화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해외 엘리트 선수들도 중국 러닝화를 이제 많이 신기 시작했고, 이제 그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러닝 유튜버 분들도 중국 러닝화를 다루고 주변에서도 많은 러너분들이 중국 러닝화를 아름아름 신으시길래 저도 한번 신어볼까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좋은 기회로 이 신발을 신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그냥 엑스텝 2000km 프로, 얘는 일단 카보나는 아닙니다. 카보나는 아니고 보통 설명을 하기에 데일리 트레이닝 러닝화라고 많이들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신발을 신으면서 슈퍼 트레이닝화를 신어본 적이 없고 보통 일상에서 훈련을 할 때 그 이전에 신던 카보나가 낡으면은 이제 그거를 훈련용으로 신고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훈련을 할 때는 거의 카보나를 신는데 이 신발을 신어보면서 얘는 어떤 훈련을 할 때 적합한 것 같다 라고 느낀 게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뒷부분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막 신발 전문가처럼 이 신발을 마구마구 뜯어보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긴 신발인지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야 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신발은 총 2켤레인데요. 같은 신발 사이즈 235 제 사이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255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백스승님과 저랑 한 켤레씩 이렇게 신어보고 한번 서로 느낀 점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어떻게 비슷한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기본적인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신발은 힐 스택이 뒤쪽이 약 32mm 그리고 앞쪽은 27mm로 앞뒤 스택의 차이는 5mm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드솔에는 엑스텝에 에이스폼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에이스폼은 쉽게 말하면 고반발 폼인데 미드솔이 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복원력과 반발력이 뛰어난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발에는 카본이나 다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플레이트의 힘으로 밀어주는 신발이라기보다는 폼 자체의 반발력과 그 이 신발의 구조로 달리는 트레이닝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자료에서는 EU41 기준으로 무게가 약 21.5g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신발을 직접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좌우를 각각 따로따로 측정을 해봤고요. 제가 신는 235mm는 일단은 오른쪽이 183g이었고 왼쪽이 181g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55 사이즈, 오른쪽이 200g이 나왔고 왼쪽이 203g? 에서 202g으로 중간에 바뀌었는데요. 여튼 좌우 신발의 사이즈가 한 2g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고, 신발에서 2g 정도의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사실 가벼운 편에 속하긴 하지만 딱 신었을 때 와, 엄청 가볍다 이건 아니고 뭐 가벼운 편이네, 적당하네 요 정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일반 데일리 러닝화 비슷한 계열로 쓸 수 있는 러닝화를 측정을 해봤을 때 제 사이즈에서 160g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180인 걸 보면은 비교적 그렇게 막 가벼운 건 아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는 미드솔이 조금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게가 조금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그만큼 반발력이 좀 좋다. 그래서 이제 미드솔 얘기가 나와서 미드솔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미드솔은 이제 이 아래 밑창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밑창을 얘기를 할 때 인솔, 미드솔, 아웃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보는데, 러닝화를 볼 때 가장 크고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이 이 미드솔입니다. 이 미드솔에 어떤 폼이 들어가냐, 어떤 재질의 폼이 들어가는지, 또 이 폼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쿠셔닝이랑 반발력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러너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신발에는 에이스 폼이라고 해서 고성능의 그 폼이 들어가 있는데, 만져보면은 말랑말랑하긴 하지만 좀 생각보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신발이 되게 딱딱해요. 뭐 눌러봤을 때 하드하다고 해서 달릴 때 꼭 하드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발을 신었을 때 하드한 편이라고 느꼈고, 어느 정도 페이스가 올라야지만 그 하드함이 좀 반발력으로 전환이 되면서 리듬감 있게 재밌게 뛰기 좋았던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푹 꺼지는 쿠셔닝보다는 약간의 하드함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페이스가 붙으면 통통 달려나갈 수 있다. 그래서 탄성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우리 발등을 감싸주는 이 전체 위쪽 가피 부분을 어퍼라고 부르는데, 이 신발은 엔지니어드 메쉬 어퍼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에는 주로 메쉬 소재나 니트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름에는 확실히 이렇게 메쉬 소재가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가지고 통기성이 좋고 조금 더 가볍고 시원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 신발도 적당하게 여름에 신기 좋다, 답답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발볼이 넓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발을 신었을 때 착화감이 굉장히 편해요. 발볼이 막 엄청나게 넓지 않은 이상 이 신발을 무난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 발볼은 통통한데 생각보다 이제 올라갈 때 좀 이 바깥쪽이 좀 깎이면서 들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 신발을 처음 신었을 때 약간 새끼발가락이 닿는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살짝 좁은 건 아닌데 아랫만큼 그렇게 막 여유롭진 않다. 그리고 인솔도 보면은 여기 약간의 아치를 잡아줄 수 있도록 위가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제 회내가 있는 편인데 아치를 좀 잡아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은 심플하면서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얘가 색상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신발이 이 색상이 베스트셀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여름이라 밝은 색을 원하기도 했고, 저는 이제 좀 빨간색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가장 잘 팔리는 얘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완전 쨍한 하얀색보다는 살짝 베이지에 가까운 컬러에 이제 포인트가 빨강으로 레드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브랜드라서 조금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마감인데요. 이제 옷 같은 거 중국에서 막 저렴하게 사다 보면은 실밥이 막 되게 다 튀어나와 있고 마감이 막 엉망진창으로 돼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신발은 어떨까 고민을 했는데 되게 마감이 괜찮게 나왔어요. 뭐 좌우 둘 다 봤을 때 뭐 어디 하나 좀 이 마감이 왜 이래 했던 거 전혀 없었고요. 깔끔하게 나왔고, 제가 오히려 신발을 세 족이나 샀었던 그 나이키 알파 3랑 비교하면은 나이키 알파 3는 그 세 족을 샀을 때 두 개가 조금 막 실밥이 좀 나와 있다던가 마감이 좀 허술하다던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이게 조금 더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이즈를 고르실 때는 제가 이제 브랜드 측에서 직접 받은 사이즈표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이전 사이즈표랑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이즈는 옆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제 발 길이가 딱 230인데 그래서 러닝화를 235를 자주 신어요. 반업을 해가지고 235를 자주 신는데,
이 신발은 조금 발볼도 크게 나오고 정 사이즈로 시켜도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230을 시켜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작아서 피보기 싫어가지고 235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대만족이고요. 제가 보통 235를 신을 때 앞부분이 한 0.8에서 1cm가 나물락 말락 하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그 이상 남아가지고 한 1.5cm 정도 좀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크지 않나 싶은데 백스승님께 여쭤보니까 이제 저희처럼 장거리를 뛰는 러너들한테는 그 정도의 빈 공간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타이트하게 신었구나. 반업을 하는 게 맞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신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굉장히 있는 편이었어요. 뭔가 불안정하다던가 발목이 흔들린다던가 그런 거는 좀 적은 편이었고 뒤꿈치도 잘 잡아주면서 뭔가 크게 불편함이나 뭐 아쉬운 점 없이 잘 신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안정감 측면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플랫폼은 신발을 신고 바닥을 지면을 디뎠을 때 실제로 내 발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고 있는 신발 바닥의 전체적인 폭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더라도 이 플랫폼이 넓을수록 더 안정감이 뛰어나고 또 반대로 바닥이 좁으면은 착지할 때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딱 지면을 뒤졌을 때 안정적으로 착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신발을 신으면서 달릴 때 저의 달리는 페이스에 따라서 이 신발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확실히 이 신발을 맛보기에 우리가 카보나를 신으면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카보나가 재밌는 것처럼 이 신발도 이 신발을 신고 주행하기에 적합한 페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짠! 저희가 페이스별 착화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집 근처 트랙에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백스승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웃긴 점은 백스승님도 이미 이 신발을 신고 훈련도 해보고 조깅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신발이 카본한 줄 알고 그때 300 인터벌? 400 인터벌? 400 인터벌. 400 인터벌을 하셨대요. 말씀을 해주시죠. 그때 소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카보나로 착각한 이유가 착화감은 카보나랑 비슷해. 그리고 푹신해. 생각보다 좀 푹신한데 완전 푹푹 이게 아니라 단단한 상태에서 푹신한 느낌? 그래서 카보나처럼 뭔가 카본 플레이트 깔려있는 느낌이 나서 나는 당연히 카보나인 줄 알았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뛰었을 때는 어느 정도 속도 이상 올라가면 속도감이 먹는다고 해야 되나? 안 올라가죠, 페이스가 더 이상은.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는 딱 지속슈 전용으로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제가 느낀 점도 딱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오빠가 카보나라고 착각했던 이유가 얘도 앞으로 가면 이게 부드럽게 굴러가거든? 그래서 카보나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네. 강요당한 거 아니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페이스별로 뛰어보면서 느낀 점을 바로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싱! 7분 대 페이스는 어떤가요? 그냥 푹신푹신한데 이게 7분 때는 조깅이잖아. 완전 풀다운 조깅. 정말 이게 신발이 조깅화라고 생각하면 딱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 7분대로 조깅하기에는 조금 딱딱한 편이다. 그러면 7분대로 뛰기에 이 신발은 별점 몇 점? 5개 중에서 3점. 6분대 페이스 어땠습니까? 6분대 페이스는 약간 7분대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살짝 그냥 페이스만 빨라졌지만 여전히 조깅하기에는 그 탄성이 아깝다. 근데 이게 신발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빨라져. 약간 카보나 신으면 저절로 빨라지는 것처럼 얘도 살짝 이 신발에 집중하다 보면은 탄성 때문에 점점 빨라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6분 때도 저는 3점 주겠습니다. 자, 5분 때 페이스 어땠나요? 먼저 별점을 드릴게요. 5점. 오, 5점인 이유는? 5분 때부터 일단 카보나 신는 느낌이 살아나네. 폭신하면서 카본 플레이트가 있어서 폭신함이 카본 플레이트 닿는 그 느낌. 그걸 나는 그것 때문에 착각을 했던 거거든.
카본 플레이트가 없는데 카본 플레이트가 닿는 느낌? 나 그 느낌이 이게 있었어 나는.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스피드감도 있는 느낌도 나고 딱 5분 때부터는 그 느낌이 살아나네. 충분해 5분 때부터. 오, 5분 때 이 신발 추천합니다. 자 4분 때는 어땠나요? 4분 때는 내가 이 신발을 신으면서 가장 기분 좋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페이스입니다. 대회 페이스 아니야? 4분 때면? 뭐 하프 그 이상으로 가면은 대회 페이스죠. 이걸로 1km 인터벌을 했었을 때 415에서 430 사이로 달렸을 때 이 신발이 갖고 있는 그 탄성과 반발력과 그 리듬감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갔었어. 저는 4분대에서 이 신발에 별점 5점을 주겠습니다. 자 3분 때 소감을 말해보시오. 3분대는 페이스가 안 나요. 되게 신기하게 4분대로 뛰면은 얘가 통통통 밀어주면서 잘 나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3분대만 들어가면은 뭔가 꺼져. 나도 똑같이 경험했어. 스피드를 뭔가 뺏어 먹는 느낌이야 신발이. 페이스를 내기 위해서 이게 억지로 이제 힘을 넣다 보니까 3분대는 전 별점 2점 주겠습니다. 4점을 줄게요 4점. 그래도 많이 주시네요. 왜냐면 나는 320까지는 괜찮았는데 320에서 더 올리려고 하면 내 신체적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320까지는 무난했었어. 되게 편했어 오히려.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4점. 그래서 이 신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은 그 성능도 성능인데 가격이거든요. 제가 봤었던 이 신발의 금액은 10만 원 초반에서 봤었는데 이게 여러 페이지를 보니까 9만 원대도 있고 블로그 같은 거 사람들 후기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타오바오인가? 그 어떤 페이지에서는 또 6만 원대로 구매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짜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죠. 짭인지 진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여튼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그 사이에서 구매가 가능한 신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가격까지 생각을 한다면 진짜 가성비가 대단하지 않을까. 이만한 가성비를 가진 신발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신어본 바로는 이 신발이 아디다스의 에보 SL, 에보슬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에보슬은 뭐 비교를 할 만큼 충분히 많이 신어보진 않았는데 거의 비등비등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 에보슬은 10만 원 중반? 그 정도 가격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은 진짜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이 신발이 실제로 2,000km를 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중국 러닝화에 대한 많은 러너들의 그 평이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신발도 제가 어디까지 신을 수 있을지 한번 자주 착용을 해보면서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강의 가성비를 갖고 있는 엑스텝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조깅하거나 LT1 4분 30초 정도까지 뛸 때 이 신발로 장거리 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 많이 애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카보나가 아닌 거 알았기 때문에 저도 지속주 할 때, 템포런 할 때, LT1 적산적신 훈련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러닝화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리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